안녕하세요, 이원우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분리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게 최근 상담을 하다가 한 어머님께서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한 측의 어머님께서 물어보신 건데, 분리조치가 막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. 이 방법이 있냐,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,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리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분리조치, 학교장이 내리는 거죠. 누군가 피해 학생이 있을 때 나 이러이러한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하고 누군가를 지목을 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은 학교장은 필수적으로 이 가해 학생과 그동안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뭐 3일간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최대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학교장에 재량으로 뭐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분리조치에 대해서 그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에서도 불만이 많고요. 피해 학생 쪽에 신고를 한 쪽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. 피해 학생 쪽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. 맥시멈 7일 해봤자 일주일이잖아요. 그런데 학폭위 신고를 하고 학폭위로 올라가고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. 그 시간이 너무 짧다. 그런데 뭐 다른 조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. 이 가해 학생이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건 아닌데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. 뭐 그런 식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쪽에서는 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. 나는 하지 않았다. 나는 그런 적도 없었고, 또는 아니면 저쪽에서 신고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 왜 나를 이런 걸로 신고를 하지? 그런데 나는 강제로 만약 같은 반이라면 분리가 돼버린단 말이죠. 내가 왜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 되냐, 이게 또 불만이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신고를 당한 쪽에서도 마폭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같은 반인 경우에. 그러면은 양쪽을 다 분리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반에 이때 그냥 서로 접근하지 말라는 이 애매모호한 관계들이 설정이 되는 거죠. 그런데 만약 내가 마폭을 할 건 없다, 마폭을 할 건 없는데 분명 나는 이 부분, 신고를 당한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. 이렇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, 이거 도대체 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동안 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. 학폭 신고를 당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은 자중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쪽에서 어떻게 하느냐, 그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이제 결석을 하는 것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예 학교를 안 가버리는 겁니다. 이 분리된 요 조치를 우회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, 최근 법령이 하나 개정됐어요. 그동안은 시행령에서 말을 할 때 학교장이 반드시 분리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외 규정을 몇 개 두기는 했지만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크게 없었어요. 5월 달에 개정이 돼서 어떤 사유가 하나 추가가 됐냐면은 학교장에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폭넓은 권한을 준 거거든요. 제가 올려드렸던 학교장 자체 종결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. 만약 그 정도 사안이라면은 학교장이 자의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. 그렇게 되려면 결국 뭐 2주 이상 진단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재산상, 그리고 뭐 이런 피해들 있죠.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보복성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.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된다면은 학교장 자체 종결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, 이런 사안에서는 결국 학교장이 분리조치를 7일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요건이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그겁니다. 좀 가벼운 사건 있죠. 그런 것들은 학교 내에서의 중재 기능을 조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. 학교장 자체 종결로 좀 할 수 있는 사건들이라면은 분리조치 이런 단계부터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중재를 좀 하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굳이 학교장이 봤을 때 이 정도 사안은 내 선에서 잘 해결이 될 수 있겠다, 이렇다면 분리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좀 생길 것 같기는 해요. 피해 학생 쪽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봤을 때는 심각하지 않은 사안, 가벼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당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다. 그런데 왜 이거를 분리조치를 하지 않냐, 그런 당신 기준만에 의해서 하지 않냐, 좀 분쟁이 좀 발생을 할 것 같기는 한데, 일단은 5월 달을 기준으로 이제부터 이제 인지되는 사건에 한해서는 학교장이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무조건 7일간 분리를 시킨다,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. 피해 학생 쪽 그리고 가해 학생 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 학교장이 안 줄 수도 있다. 그래서 분리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학교 내에서 활용이 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은 좀 큰 변화예요. 예전에 의무조항이었다면 지금은 재량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,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른 분들이 또 문의하실 것 같은데,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또 뭔가 좀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적응이 되는지 인지를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.